안녕하세요. 저는 파실수학학원 고등부 강사 유진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일여고 고2 수원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제 총평과 이제 해설 영상을 하려고 지금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으니 요거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난이도는 조금 일반적이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게 시중에서 많이 보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진 않았고, 표현을 왜 이렇게 했지? 좀 어색하게 보이려고 좀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많이 완성된 친구들 혹시 아니면은 선생님이나 강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랑 많이 다를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표현들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맨날 보던 거 이거면 당연히 이거야 라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베스트는 아니지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는 학생들은 많이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아마도 평균 점수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최상위권은 잘 봤을 거예요. 최상위권 잘 봤을 건데 중위권부터는 이제 와장창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특히 난이도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만한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술형. 우리는 1학년 때는 다 답답형으로만 답을 내다보는데 요번에는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고, 심지어 앞에 계산 문제들이 꽤 많았어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을 텐데 안 하던 서술형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도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서술형 배점이 몇 점이었더라? 6.8점이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가 8점이었어. 와, 평균 점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난이도는 요로 했고, 그럼 시험의 형태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 시험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건 이건 것 같아.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선일 2학년 때 모의고사 기출문제 잘 안 내요. 수1부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의 난이도가 수상수화 때랑은 좀 다르게 좀 급격히 어려워져서 요거까지 내신에 출제하진 않고요. 대신에 내신형 문제를 내긴 하는데, 일반 유형 문제를 내긴 하는데 계산이 조금 어렵게 내는 문제가 많고,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좀 표현이 좀 어색하다? 이렇게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왜 이런 계산 안 해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래서 좀 어색한 낯선 문항? 이런 느낌을 주려고 좀 노력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요거까지는 준비하면 좋을 거는 같아요. 모의고사는 사고력에도 좀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니까. 하지만 나의 목표가 2등급에 들어가는 게 혹시 나의 목표라면, 이미 2등급에서 1등급을 노리는 게 아니라 2등급에 들어가는 게 나의 목표라면은 요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유형 문제들을 그냥 고민 없이 바로 툭툭툭툭툭 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익숙해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본인의 목표가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위권이라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형태에 맞춰서 이게 계산과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속도감, 이 속도를 그냥 유형 문제집으로 열심히 푸는 것보다 기출 문제집, 내신 기출 말하는 거, 내신 기출 해서 기출 시험지 같은 거 많이 구해서 좀 풀어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기말고사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어떻게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지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1번부터 13번까지는 그래, 솔직히 이 문제를 1번부터 13번까지 문제를 처음 봤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다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4번이
계산이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여기서 발목 잡혀가지고 시간 날리고 답 틀리고 해서 좀 고생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계산 문제 하나 살펴볼게요. 야는 문제는 간단해. 요거 둘이 빼면 2분의 1이고요. 5제곱씩 해서 계산해 주세요. 아마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관계식 가지고 관계식 찾는 거니까 아 이거 곱셈 공식 쓰는 거구나. 곱셈 공식 쓰러 가자. 답은 사실 솔직한 나의 생각이야. 어렵진 않거든. 어렵지 않은데 아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러운데 이거 수상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곱셈 공식이에요. 수상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곱셈 공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원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곱셈 공식을 마주치긴 하거든. 곱셈 공식을 마주치긴 하지만 수상에서도 어렵게 다뤘던 곱셈 공식은 거의 만날 일이 없었을 거야. 해서 이렇게 생긴 곱셈 공식을 어떻게 했었지? 아 뭔가 방법은 알 것 같은데 안 되네. 그런 사태가 좀 벌어졌을 것 같다. 해서 내 생각에는 수원 열심히 했어도 이게 약했으면 못 풀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마 잘했던 친구들만 또 잘 보지 않았을까. 좀 가슴 아픈 생각이 좀 들어요. 계산해 볼게요. 나는 편의상 사인을 S라고 쓰고 코사인은 C라고 써놓을게요. 하면 첫 번째로 사인 빼기 코사인 값이 2분의 1인 건 알아?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요거 곱셈 공식으로 표현을 잠깐 할 건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5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까운 곱셈 공식 여기를 마이너스로 할게요. 에다가 다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을 만들었어요.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상에서 조금 어렵게 다뤘던 곱셈 공식이다 라는 뜻이고요. 전개 한번 해볼까? 요렇게 전개해서 하고 요렇게 전개해서 3개의 코사인 2개 요렇게 전개해서 사인 2개에 코사인 3개 다시 코사인 5개가 생기고 사인 5개랑 여기 있는 요거 쓸게요. 이 마이너스 왜 이래? 코사인 5승 해주고 여기 공통인수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으로 묶이고 앞에서 뒤에서 요렇게 변형이 되네. 그러면 우리는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이 표현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요 값이 1인 거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요. 준식 다시 써볼게요. 여기가 1이니까 요 표현 정리하면 내가 알고자 했던 사인 5승에서 코사인 5승의 값을 구하면 요거 이항시키면 돼요. 마저 쓸게요. 사인 3승 코사인 3승에서 요거 이항한다 했으니까 사인 코사인 제곱으로 묶어놨고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것도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얘는 알아야 돼. 그치? 얘는 알아야 돼. 하면 여기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전체 3승에 여기 플러스 3배의 사인 코사인에다가 사인 빼기 코사인으로 요거 변형했고요. 뒤에 남아있는 요거까지 써놓으면 사인 코사인의 전체 제곱에다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그러면 우리는 사인 빼기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인 걸 아니까 얘 알고요. 너도 알고요. 너도 알아요. 답을 내려면 얘만 찾으면 돼. 해서 마무리하러 간다. 그러면 사인이랑 코사인 곱한 게 얼마인지만 알면 답이 나올 테니까 요거를 가지고 양변 제곱하는 거 하러 갈게. 이거는 많이 해봤던 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사인 제곱 2배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은 요거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이고요. 이 부분의 값이 1이하를 이용해서 둘이 자리 바꾸면 좌변은 4분의 3이 남을 것이고 우변은 여기까지 쓰면 되니까 사인 코사인의 값은 2다 라고 나왔습니다. 답 내러 갈까요? 여기 나와 있던 8분의 3을 요 자리 대입해 주시고 요 자리 대입해 주시고 사인 빼기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대입해 주시고 여기 대입해 주시고
여기 대입해서 연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걸 하는 이유는 계산 문제가 항상 좀 출제가 된다. 그래서 계산 연습이 좀 중요하고요. 근데 아까 내가 조심스럽게 좀 얘기했던 이거 수원 문제집에서 거의 없는 유형이야. 이게 수상에서도 조금 잘 사용되지 않는 곱셈 공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수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 수상은 잘 못했다가 수원부터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조금 아쉽지만 이런 거를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과거,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나는 어디를 좀 잘했고 어디를 못했고, 그런 거에 비춰서 문제를 풀 때 센스 있게 뭘 버리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감각이 내신 성적에는 조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해서 연산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문제 하나 더 볼 건데요. 이번에는 18번 풀어볼게요. 17번은 문제에 좀 오류가 있고 16번은 좀 개념적으로 괜찮은 문제인데 18번에서 오답이 좀 많았던 걸로 봐서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한대요. 그런데 여기는 로그고요. 이게 절대값까지 찌워져 있고 여기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계산해서 풀기엔 너무나도 어렵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어차피 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당연히 들었어야 되는 생각은 계산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서의 교점을 찾자. 그게 곧 실근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림 그려야 되니까 이 부분의 모양을 조금 상상을 해야겠지. 나머지는 상수니까 할 줄 알 거야. 그러면 어떡할까? 절대값 있네. 경우 나눠볼게요. 나는 로그 3분의 1에 x 절대값에 50이다 라고 하는 애가, 여기가 절대값이니까 너를 기준으로 경우가 나눠서 절대값 알맹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분류해 주시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소거해 주면 되니까 로그 3분의 1에 x 플러스 50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하면 이 경우는 절대값 알맹이가 지금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0이야. 에서 뒤에 있던 상수인 12씩 더해서 그림을 그려보자. 그리러 가겠습니다. 하면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는데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이거를 그릴 거예요. 로그 함수인데요. 개형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너는 미체 크기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감소하는 로그 함수를 그릴 거예요. 감소를 할 건데 얘는 0부터 그림을 그릴 거니까 시작 지점을 찍어 놓으려고 x에다 0을 넣을게요. 하면 x에 0을 넣게 되면 얼마 나오냐? x에 0을 넣을게요. 그러면 이거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지수 뺐어요. 로그 3에 50 플러스 2가 y 절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근사치를 봐야겠네요. 얘는 3의 3승보다는 크고 3의 4승보다는 작아, 그치? 하면 이 부분의 연산 결과가 3점 얼마가 나오겠지? 아이고, 12인데 2만 썼네. 이렇게 할게요. 하면 12에서 3점 얼마를 뺐으니까 너의 근사치 0에서는요 대략 12에서 3점 얼마 뺐어? 하면 여기가 8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반대편도 그릴 건데 유식과 유식은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x의 부호만 반대로 그리면 되니까 x부호를 바꾸는 대칭이동인 y축 대칭이동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대편은 y축에 대칭되게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뭐. 내려가겠지. 이거 뒤집은 거니까 올라간다 얘구나. 뒤집었어. 그래 놓고 얘가 이제 a라고 하는 애가 자연수인데 얘가 실근 가지려면 자연수 어떤 거 쓸 수 있니? 여기가 8점 얼마니까 자연수는 1부터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실근이 생기겠지요? 그럼 8점 얼마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8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해서 자연수는 8개를 만들 수 있어요.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객관식 주기에서는 가장 마지막 문제라서 풀이는 해봤고, 얘들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씩 또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긴 거 내가 절대값을 구분하지 못했나? 아니면 여기까지 만들었지만 Y축 대칭이라는 걸 몰라서 그림을 좀 오래 걸려서 그렸나? 아니면 여기서 자연수가 로그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아서 막혔나? 3점 얼마라고 하는 거 내가 해주면 당연하다는 거 알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3의 거듭제곱수가 아니라서 몰라 하고 넘어간 건 아닌가? 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 미지수 A가 이제 자연수라 했는데 만나는 교점 개수로 얘가 움직이는 거, 여기를 하나의 함수로 그림을 그린 거고, 그럼 여기도 하나의 함수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y는 a야 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그림을 내가 못 그렸나? 이렇게 좀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지를 조금 꼬치꼬치 따져보면 하나씩 쌓여 나가지 않을까? 이 하나의 문제 자체를 내가 맞췄냐 못 맞췄냐 라고 이렇게만 구분지어서 공부를 하면은 조금 오래 걸려. 되게 많은 양을 해야지 자기가 뭘 모르고 아는지가 쌓이는데,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구분지으면서 공부하면은 기말고사에 더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풀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은 서답형 3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할게요. 얘는요, 내가 작년에도 선일여고 기출분석을 해봤던 것 같은데 그때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 와, 이거 뭐야, 엄청 어려워 보여. 겁주는 느낌? 게다가 마지막 문제고 시간은 아마 잘하는 친구들 아니면 거의 5분 이내에도 안 남았을 거거든. 그럼 보자마자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좀 포기하게 만드는, 좀 무섭게 생겼지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이라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봅시다. fs 이렇게 생겼대. 그렇구만. 요건 2고 요건 3이래.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걸 넣어서 계산을 해봤겠지? 하러 갈게. 간다. f에 1 플러스 yg에다가 y 플러스 g를 대입을 할게요. x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되니까 x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붙여주시고, 우와, 계산이 많이 복잡하겠다. 1 썼고요. x 자리에 대입한다 해서 마이너스에 1 플러스 yg y 플러스 g를 썼고요. 하고 여기도 1 플러스에 x 자리 들어간다. 1 플러스 yg 에다가 y 플러스 g 까지.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무슨 생각? 번분수 연산 정리를 좀 해야겠구나 해서 정리 다시 할게요. 로그가 있었고요. 분모 분자에다가 번분수 만드는 요 녀석을 분자 분모에다 곱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 곱했으니까 여기서부터 1 플러스 yg가 생겼고, 얘는 약분됐으니까 마이너스 남아서 y 플러스 g고요. 분자하러 가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방식에서 앞에는 2다가 됐고요. 뒤에 거는 y 플러스 g 까지는 썼습니다. 근데 더 이상 정리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치? 나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계속 변형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만큼은 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이게 2야. 뭐 어쩌라는 거지? 아직 다 안 했어, 그치? 좀 더 해보자. 이거 하러 간다? 할 건데 여기서 눈치를 조금만 채보자. 앞에 거랑 뭐가 다르냐면 G 대신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보니까 G 대신에 마이너스 G가 들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겠다, 그치? 똑같이 갈게. 해서 F에 1에 마이너스 YG란 표현,
y-g가 됐으니까 동일하게 g 자리에다가 부호를 바꾼 거를 쓰겠습니다. 아래쪽에다 쓸게요. 로그 해주시고 g 자리만 부호를 바꿀 거니까 을을 썼고요. 여기만 부호를 바꿀 거니까 y-g가 됐고요. 다시 1에 마이너스 y 곱하기 g가 됐고 y-g 이게 3이야.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 하면 나의 목표도 확인해 보자. 그럼 요것도 표현해 볼게요. 이게 뭐 하라는 건지를 봅시다. F랑 Y, F랑 G 위에 있는 거 한 번 더 쓴다. 하면 F, Y 플러스 FG를 써주시면요. 요거 할게요. 로그에다가 X 대신에 Y 들어갔으니까 요렇게 쓰면 됐고요. 다시 FG 쓸게요. 로그에다가 1-G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이거 알아. 그리고 이거 알아. 근데 얘네 둘 다 내가 써야 되는 단서들이 로그는 얼마니까 이것도 기본 연산 할 생각은 들었을 것 같아요. 로그 성질에 따른 기본 연산 해주시면 로그에다가 이제 진수 곱하기 하면 되지. 진수를 열심히 곱해주시면 요거랑 요거 곱할게요. 전개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 yg에다가 마이너스 묶어서 y 플러스 g 분자하겠습니다. 1 플러스 yg에다가 y 플러스 g 요거를 구하래. 와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나도 지금 막막하거든. 그런데 이거 보이니? 생긴 게 똑같아. 그래서 그냥 답이 2야. 제가 2니까 너도 이겠지. 생긴 게 똑같잖아. 해서 어떤 특별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겁먹지 말고 조금 이것저것 시도하기를 바란다인 느낌으로 출제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 문제집을 읽었는데 글이 잔뜩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천천히 읽으면 되잖아. 한 줄씩.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정도 읽다가 와 모르겠다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공부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이런 거 내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들아 이거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거 알아. 나도 와 여기까지 써놓고 되게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와 이거 되게 어려운 건가 보다. 근데 이걸 내가 못 찾아야 되지 하고 정리했더니 엥? 답이 그냥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해서 여기서의 교훈은 너무 지레짐작으로 처음 보고 낯설다 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얘는 8점의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시도 못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이런 패턴이 1학년 때도 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선생님이 이런 거를 약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문제 맞춰야 되잖아. 문제집에 있는 거 맞춰서 100점 맞아봤자 내신에는 기록이 안 되잖아. 그래요. 잔소리는 여기까지, 문제풀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위권들이 점수대가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렸으면 내 친구도 사실 어려웠을 거야. 여기서 너무 낙담하고 있으면 또 평범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이뤄왔던 그 비슷한 것들이 또 비슷하게. 근데 여기서 조금 마음을 좀 강하게 먹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다 같이 어려웠어? 그럼 기말에서는 내가 한 문제만 더 맞춰도 괜찮잖아. 어차피 다 비슷해.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 다 비슷해. 사람 다 비슷하잖아. 해서 여기 점수에 너무 낙담하고 있지 말고 조금 화이팅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